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김민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우리 게스트 멤버와 함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름책방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름은 김민우라고 하고 직업은 없습니다. 현재. 구름책방 유튜브 채널이 있기 전 블로그 시절부터 꾸준히 구독해 왔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약간 떨리고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민우 형제. 민우 형제가 저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군자의 그 책방 공간을 마련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거기 한번 와도 되겠냐고. 그래서 누구들 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온다는 사람을 또 사람 오라고 만들어놓은 공간인데요. 온다고 하는데 말릴 수도 없고, 이거 와보세요 해가지고 왔는데 친구랑 이제 둘이 그때 이제 왔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보고, 얼굴을 좀 보고, 이 팬심을 막 이렇게 드러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끔 가뭄에 콩나듯, 한 명씩 이렇게 팬이 있는데, 막 그렇게 막 하셔가지고, 반갑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좀 얼굴을 알게 된, 사실 뭐 그 뒤로 연락을 한 건 아니고 어디선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조건을 보다가 그 전에도 이 친구가 운영하는 뭐 블로그나 쓰는 글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책을 좀 많이 아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생각이 아주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저녁한 기념에 이제 밥 먹다가 한번 영상 한번 같이 찍어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찍어보자고 했을 때 빼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이 있었어요? 뭔가 한번 나오고 싶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목사님 믿고 유튜브 얘기를 목사님 진행 실력을 믿고서 한번 좀 지난번에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뭐 무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전공이 뭡니까? 전공은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진짜 역사로 대학원까지 가겠다는 이런 이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젊은이인데 역사로 대학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역사를 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학부 때도 신학과를 나왔지만 읽은 책의 절반은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사 되게 좋아하고 역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약간 TMI일 수 있는데 제가 총신대학교 이제 입학할 때 벌써 한 20년 전에 20 몇 년 전에 입학을 할 때 그 1등을 했단 말이죠. 이제 들어갈 때. 그래서 이제 기독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기자가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좀 물어봤을 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역사를 아는 학자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호기롭네요. 나중에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역사에 남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이해가 안 되면 쓰지 말든지 체크를 하든지. 그래서 순식간에 무슨 19살짜리 20살짜리 대학교 입학하면서 내가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역사의 말을 미인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문득 또 드네요. 역사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역사 참 좋아하고 맞습니다. 저랑도 또 이야기도 좀 잘 통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런저런 좀 콘텐츠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의기투합했습니다. 우리 그때 이제 한번 해보자고 했던 이야기들 아이디어들 몇 개 있었는데 잠깐 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크게 이제 3가지 아닌 4가지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인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는 지금 예전에 이제 현재 그 교회사를 연재하고 있듯이 저와 목사님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이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썰을 풀어보자. 이야기해보자. 풀어보자. 저희가 뭐 강의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로마인 이야기만큼 로마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재미있게 잘 얘기해준 책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좋은 평도 있고 또 반대로 비판하는 점들도 있는데 뭐 비판하는 점 우리가 또 읽으면서 또 씹을 건 씹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15권짜리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책 읽기 하듯이 한 권을 뭐 몇 개로 나눠서 하게 되면 이건 뭐 끝도 없죠.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한 권을 한 편 정도로 이렇게 네. 좀 쭉 한번 훑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었고요. 또 하나 우리 형제가 이야기했던 책 읽기 영상 내용은 뭐였죠? 책은 가토 요코라는 일본 역사학자가 쓴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자가 이제 일본의 이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일본 근대 시절에 수행했던 5개의 전쟁을 테마로 해서 한 강연을 묶은 책입니다. 무슨 전쟁이 왜 일어났고 왜 그런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게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이제 아주 쉽게 풀어 쓴 강연집인데 그걸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되게 시사점도 많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네, 대충 느껴지시죠? 네, 이 친구의 평소 사고가 어떤지. 네. 그쵸.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좀 볼 수 있는 이게 키워드가 좋지 않습니까? 일본 전쟁 근현대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합쳐가지고 좀 그런 이야기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죠. 예. 그리고 또 좀 그 시사점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안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나 그런 것들 좀 급히 좀 읽고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아무한테나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책 읽는 일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책 읽는 일이 노동입니다. 그래서 일 있는 분들은 다들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일인 이런 사람들은 데리고서는 이제 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좀 현안들 지금 있는 일과 관련된 어떤 일들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배경이 있고 과거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보면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 막 그런 것들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 보는 그런 영상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편하게 책과 관련된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이 영상은 카테고리를 책방주인 이야기에다가 넣을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앞에 것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정말 평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을 좀 그래도 여러 권 읽는 사람들이 책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영상들 뭐 크게 한번 그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할 이야기인 도서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민우 형제 도서관을 언제 처음 이용해봤어요? 중고등학생 때 학교 도서관을 이제 처음 이용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책 읽는 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어가지고 도서관을 막 활발하게 이용하지는 않았었고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된 거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연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도서관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제 그 뒤로는 학교마다 다 생겼잖아요. 요새는 뭐 초등학교에도 도서관이 있고 막 다 그러잖아요. 작은 도서관 다 있고 한데 저 때는 그런 게 없었고 각 반별로 교실마다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책장에다가 집에 있는 책 한 권씩 갖다 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도서관 처음 제대로 이용한 건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도서관 어떻게 이용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학생증이 딱 나오잖아요. 학생증 딱 나오면서 바로 처음 들어갔던 데가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권 정도를 쫙 빌려서 그걸로 한 2주 아주 행복하게 좀 읽었었던 기억이 딱 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책 안 좋아하다가 갑자기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책을 읽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도서관 가면은 딱 첫 느낌이 있잖아요. 모든 곳에 책장이 다 책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느낌. 그 느낌 뭔가 압도당했어가지고 검색도 안 해보고 그냥 뭐 읽어보고 싶다는 책들을 그냥 무작위로다가 뽑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애도 대학교 들어가면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읽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수업 땡땡이 치고 여러분의 아들, 딸은 놀러 갔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도서관 처음 제대로 이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그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증이 이제 도서관 그 증과 겸하는 증이었는데 도서관이 보통 이제 문 여는 시간에 학교 가면은 먼저 도서관 들어가가지고 간밤에 또 우리 책들 잘 있었는지 한번 쭉 훑어봐주고 나는 도서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봐주고 그리고서 또 이렇게 좀 나오고 수업 끝나면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도서관 가가지고 오늘 집에 갈 때 지하철에서 어떤 책을 봐야 될지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런 책들 또 골라보고 그렇게 거의 뭐 도서관 맨날 그 찍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가는 건지 도서관을 가는 건지. 제가 도서관 또 학부 때는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동아리 해봤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아싸들이. 저도 동아리를 활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면은 어딘가에 이렇게 짱 박혀 있거나 도서관 지방령. 서가를 이렇게 조용히 돌고 있거나 어떤 그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때 이제 도서관을 돌아다니는 저를 멀리서 이렇게 사모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던 한 자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졸업하고 10년 후에 듣게 되는데 새드 엔딩. 네, 그랬었습니다. 저 도서관에. 도서관에 뭐가 좋아요? 도서관의 가장 좋은 점 첫 번째, 책이 많다. 그 책이 많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책 냄새가 난다. 거의 이런 이유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많은 책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약간 들으시면서 약간 변태 성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솔직히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변태 성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 책 냄새, 책 곰팡이 냄새, 네. 서가에서 책장이 이렇게 슬슬 낡아가면서 내뿜는 그런 냄새들, 꽤 있죠. 특유의 냄새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또 오래된 도서관들, 최신 도서관들은 아닌데 오래된 도서관들은 그 공간 자체에서 뿜는 냄새랑 그 오래된 나무 서가에서 이렇게 풍겨오는 냄새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같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게 최신식으로 관리되는 거에는 그 방향제 냄새가 좀 있지만 옛날 도서관 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들어갔을 때 책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 것 자체를 환호성을 내적 환호성 소리를 실제로 지르면 안 됩니다. 내적 환호성 이야 하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이 있죠.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어딜 이사를 가더라도 도서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도서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도서관이 가까운데 걸어갈 만한 도서관이 있느냐, 없느냐. 뭐 개인적으로 하나 더 바란다면 뭐 극장이 또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긴 하지만 가까운 도서관이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서 딱 5분 거리에 그 작은 도서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갈매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책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좀 흥미로운 책들이 꽂혀 있어서 2주에 한 번쯤은 방문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납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납 기한에 책을 맞춰서 반납을 하면서 새 책을 집어오는 것 이게 국룰입니다. 맞습니다. 도서관 이용할 때는 이걸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물론 계산을 해야겠지만 못 읽더라도 일단 집어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또 가게 되고 맞습니다. 또 가야지 또 보이고 또 빌려보게 되고 요게 이제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는 요게 이제 책을 정기적으로 읽는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죠. 네. 지금 제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강남도서관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꽤 커요. 도서관이 규모가 꽤 있어요. 책들도 좀 많이 있고. 근데 요거는 서울시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개 각 지역구별로 자치구별로 그 도서관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한 군데서 도서관 대출 카드를 만들면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원구에 살 때 만들었던 카드 가지고서 여기서도 지금 이용 가능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도서관이라고 여기 대치동에 있는 그런 도서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도서관을 전입신고하러 갔다가 그 주민센터 건물 그 위층에 도서관이라고 써있길래 이건 뭔가 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홀리듯이 끌어올라갔던 그곳인데 요거 이제 도서관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앞에 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카드인 거고 요거는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작습니다. 앞에 거에 비해서는 작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좋은 걸 알았는데 뭐냐면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이 도서관들끼리 서로 네트워킹이 돼 있어가지고 이 도서관에서 없는 책인데 다른 도서관에 있다 그러면 그 도서관에 있는 책 일로 갖다 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내가 걸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근데 강남도서관은 걸어 30분은 가야 되니까 멀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없는 책인데 다른 도서관은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또 책들도 제가 검색해 본 게 되게 막 인문서적, 막 프랑스 역사, 프랑스 혁명사 뭐 이런 책들인데 동네 도서관에 없을 만한 책들인데 어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호 대차 신청을 하면은 거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줘서 내가 5분 만에 가서 빌려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 상호 대차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면은 가까운 도서관에서도 얼마든지 좀 읽고 싶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이 두 도서관도 공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희망도서죠. 희망도서. 지금은 없지만 내가 보고 싶은 책 신청하기. 희망도서 자주 신청해요? 아, 저는 근데 제가 다른 동네 도서관 카드로 지금 이걸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신청은 안 되더라고요. 아, 저는 거의 한도에 맞춰서 늘 신청을 합니다. 강남도서관에는 네, 아마 뭐 한 달에 한 권이었나? 한 달에 두 권이었나? 신청 가능한 게 한 달에 한 권인가 있었고 여기 강남 구립도서관은 2권인가 신청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신청 다 넣어놨습니다. 저는 보고 싶은 책들, 네, 없는 책들 신청하면 다 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잘 보여서 사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신청 안 되는 그 조건들이 몇 개 있는데 뭐 그런 책을 신청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고 싶은 책들 근데 여기 없다 그러면 신청하면은 1순위로 빌려볼 수 있습니다. 도착했다고 문자도 와가지고 가서 보면은. 자, 또 도서관 우리가 이용하면서 뭐 팁이랄까? 좀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가 도서관을 이용했을 때 저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용했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판되고 품절된 도서 빌리기. 약간 좀 좋은 인문학 서적들, 아니면 역사책들, 아니면은 조금 그 희귀한 소설 같은 경우는 이게 품절이 되면은 이 중고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거를 다 사면은 지갑이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있다 그러면은 얼른 재빨리 빌려가지고 복사를 하든 혹은 재본을 하든 그런 식으로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없으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아직 멋있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분발하셔야 돼요. 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살지 말지 고민이 되는 책. 그런 책들 있죠. 예. 이게 아직 그 출판사에 대한 신뢰도 부족하고 저자에 대한 신뢰도 부족하고 또 그럴 때 네, 좋은 얘기했어요. 네, 그 책을 고를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이긴 합니다. 어떤 저자가 썼느냐 그리고 어떤 출판사에서 나왔느냐. 맞아요. 그래서 가지고 사면은 좀 뭔가 후회될 것 같은 책이다 그러면은 먼저 한번 도서관에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빌려서 보면은 아주 그 좀 더 효율이 좋죠. 그리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책 2권 팔게 되는 거니까는 뭐 출판사의 일석이조. 아, 그거 어때요? 그 읽었던 책 사기도 해요? 자주 그렇습니까? 그 읽었던 것 중에서 산 거는 진짜 좋았던 것들. 그쵸. 사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번 읽고서 어떤 내용인지 알면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그 중에서도 또 소장하고 싶은 책들이 가끔 있어요. 읽었는데도.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읽은 책들을 가끔 사기도 하는데 도서관 갈 때 제가 생각하는 팁 가운데 하나는 신간서적 코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간서적 코너에 가면 보통 이제 도서관 들어가면 제일 앞쪽에 이제 신간서적들이 꽂혀 있죠. 제가 가는 강남도서관에도 들어가자마자 사서석이 있고 바로 옆에 보면은 입구에 이렇게 신간서적들이 있는데 신간서적은 들어보지 못한 책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장 먼저 이제 볼 수 있는 게 도서관 아니면 이제 대형 서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우리 관심사를 좀 넓혀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부러 제가 주로 읽는 책, 자주 읽는 책이 아닌 분야의 책들을 골라서 읽는다 그런 이야기들 자주 드렸었는데 도서관에 갔을 때 신간 코너에 그런 책들이 꽂아 있으면 일반 또 유심히 한번 제목들을 훑어보는 거죠. 아, 이런 책들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는 거고. 일부러 도서관 갔을 때는 맨날 가던 서가에서 보던 책들만 뺏어 보는 게 아니고 좋은 기회잖아요. 이게 새로운 책들을 만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깐 현타가 오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굳이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새로운 책을 만나려고 돌아가는 게 약간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맞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책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코너들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는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 뭐 과학 분야들 뭐 이런 책들을 일부러 한번 좀 돌면서 재밌게 생긴 것들 좀 뽑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도서관 이용하는 거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알라딘도 추천 마법사라고 네,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통 내가 클릭한 책들을 경향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책들을 추천해 주는 거다 보니까 유사한 책들이 계속 나오죠. 어떤 그나물의 그나물인데 네. 도서관 가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들이 이제 많이 깨지게 되죠. 네네 맞습니다. 도서관 이용하면서 좀 불편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 네. 저희가 이제 대학교 도서관을 다닐 때 이제 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수업에서 이제 참고 교재로 나온 도서거나 아니면 뭐 전공 관련된 서적 같은 경우에는 책에다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막 접어놓고 밑줄을 쳐가고 형광펜을 그어가고 또 그런 책을 한두 명만 빌린 게 아니다 보니까는 한 10명이 빌렸다 치면 10명의 필기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겁니다. 볼펜에다가 아주 열심히 옆에다가 공 끄적끄적거리고.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개념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난 진짜 도서관에 있는 책은 공공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서관 책은 특히 이제 공공도서관 책은 세금으로 구입한 책이고 학교나 뭐 이런 데서는 또 등록금 가지고서 또 이렇게 하는 책인 겁니다. 이렇게 내 책이 아니면 낙서 부수고 하지 않는 게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맞습니다. 네, 기본입니다. 내가 바닥에 쓰레기를 버려야 그것을 줍는 사람들이 월급을 탈 수 있어라는 가짜는 생각들을 약간 진짜 무개념과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책 볼 때 밑줄을 자주 그어요. 보통 자기 책 볼 때. 제 책에는 그렇게 합니다. 네, 저는 학교 다닐 때까지는 제 밑줄을 좀 그었었는데 저는 최근에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밑줄을 잘 안 긋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하고 깨끗하게 팔아야죠. 고가가 나오고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북다트를 가지고 빌린 책 같은 경우는 북다트를 주로 사용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작년에 우리 구름 책방 굿즈로 나왔던 그 북다트에서 그 좀 표시도 안 나기 때문에 그걸 꽂아놓으면서 문장 표시해놓고 나중에 이제 리뷰 쓰면서 표시해놨던 문장들 이제 정리도 해놓고 나중에 북다트 빼가지고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저는 제 책에도 밑줄을 잘 안 긋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가서 구입한 책도 포스트잇 보통 이제 붙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밑줄을 그런 식으로 끊으면 정신 사나워가지고 도대체 힘들어요. 맞습니다. 밑줄을 잘 긋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장에 밑줄을 긋기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약간 강박 아닙니까? 강박. 네. 도서관에서 사서들을 좀 귀찮게 자주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들이 그냥 거기 책 정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맞습니다. 도서 분류와 관리 또 도서에 관련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분들이고 또 나름 그 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건 좀 받자. 또 책을 안 좋아하면 그런 일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분들이 도서관에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 사서들 추천 도서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달의 사서의 추천 도서들. 이런 것들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것도 또 새로운 영역의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두섭게 돼가지고 뭐 좀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은 뭐 나름 의미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 도서관 카드를 만드십시오. 근데 그거 좋은 게 있는데 저도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 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서울 시민 카드 그 어플리케이션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2개 도서관 카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하면은 그냥 거기에서 바코드 딱 찍어가지고 우와.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우와. 예, 그 서울 시민카드라는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용하시면 그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공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할인도 뭐 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치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좋은 영상 만들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